XA가 참 애매하다 그지? 15번 문제를 한번 보면 44쪽 유형편 44쪽 15번이에요 여러분. XA가 뭔지 잘 모르겠다. XA도 집합이래 그치? 근데 뭐를 모아놓은 집합이냐면 A의 부분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소 하나하나가 다 모인 거야. A의 부분 집합들이 하나씩 들어가겠지. 근데 A라는 애가 누구냐면 A라는 애도 참 특이하게 생겼어. A라는 애는 1이랑 2랑 3이랑 그 다음에 공집합도 아니고 집합 안에 또 공집합을 집어넣은 걸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 집합이 A의 원소인 거야, 그렇지? 맞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말하고 하는 거냐면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집합 1만을 이용해서 만든 요런 부분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의 원소들도 다 집합이 돼야 되니까 다 포장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집합 2, 집합 3, 그 다음에 집합 안에 포장지 안에 또 뭘 담는 거야? 얘를 쏙하고 담아야 그게 부분 집합이니까 괄호가 2개가 있겠다. 이게 좀 헷갈린다, 그렇지? 얘는 얘의 원소야, 그렇지? 그럼 내가 얘만 담아가지고 집합을 만들 거면 이렇게 괄호가 2개 들어간 애도 있겠다, 그렇지? 이해되지?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해돼요? 우리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여기서 골라 담은 다음에 포장지에 싸잖아, 그렇지? 이거 골라 담아서 포장지에 싼 거야 지금. 근데 그걸 A 안에 요 안에 원소로 넣으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있겠지. 만약에 내가 2개를 뽑는다 치면 예를 들어 1과 요 집합 녀석을 뽑는다 치면 내가 포장지 안에 1 하나 집어넣고 저 녀석 집어넣고, 그치? 그 다음에 포장지 닫고 얘도 이 녀석의 원소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기억해둔 상태에서 이거 다 못 적으니까 기억해둔 상태에서 보기를 하나씩 보자. 첫 번째, 공집합은 XA의 원소가 맞나요? 자, 여러분, 제가 아직 안 적은 게 있습니다. A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치? A의 부분 집합들은 누구도 있어, 당연히. 공집합도 A의 부분 집합일 거야, 그치? XA가 뭐한 모임이야? 야, A의 부분 집합들 너네 다 모여봐. 그럼 요 괄호 안에, 전체 큰 괄호 안에 당연히 얘도 왔겠지. 모임에 초대됐겠지. 얘도 A의 부분 집합이긴 하잖아, 그치? 그럼 얘도 모임에 와서 여기 앉아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도 얘의 원소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요 안에 요 큰 괄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얘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도 원소가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에선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집합이 XA의 이번에는 부분 집합이냐고 물어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공집합은 어차피 모든 애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 별 이상한 놈들을 다 갖고 와도 항상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찾아보겠다고 막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집합이 요 따까리 자리에 오는 순간 그냥 웬만하면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누구를 데려오든 그 녀석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기억이랑 니은까지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디귿 봅시다. 디귿은 집합, 공집합이 XA의 원소로 있나요? 그럼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이 모양 그대로가 여기 들어있나 한번 생각해보자. 안 들어있어. 왜? 얘들아, 얘가 여기 들어있으려면 자, 얘 봐봐. 얘네 하나하나가 다 어떤 애들이야? 포장지 안, 얘네들의 각각의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게 A의 원소여야 돼,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저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녀석이 있었으려면 지금 포장지 안에 A의 원소를 담은 거라 그랬잖아. 여기 뭐가 있었어야 돼? 그냥 생으로 이게 있었어야 돼. 이해하지? 내가 A에서 하나 골라 담아가지고 포장지에 포장해서 여기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에도 이런 게 없겠다, 그치? 그래서 얘가 A의 원소라고 보기 어렵겠다, 그치? 얘들아, 이 문제는 진짜 엄청 어려운 게 맞아, 요 유형에서. 해서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따로 질문 받아줄게.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리을이 진짜 조금 헷갈릴 텐데 쌤이 말한 규칙만 지키면 돼. 왜냐면 집합기호가 지금 2개나 있거든, 그치? 한 다음에 얘가 XA의 부분 집합이니? 라고 물어봤어, 그치? 쌤이 지키라는 규칙이 뭐야? 이런 건 너네가 풀 일이 없을 거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 이거
얘로 바꾸면서 옷 딱 한 겹만 벗기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얘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케이? 요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훨씬 쉽겠다, 그치? 근데 아까 이거 확인했잖아, 틀린 말이라고, 그치? 이게 틀린 말이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다. 그래서 복잡하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도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개념이 나오는 건 한정적인데 그냥 너네한테 착각하게 만들려고, 너네 머리 복잡하게 만들려고 집합 안에 집합을 넣고 그 안에 또 집합을 넣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너희가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얘가 진짜 여기 어떻게 맞는 집합인지 요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지를 차분히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과정이 혼자 어렵다 그러면 제 옆에 앉혀놓고 풀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찾아오세요. 알겠죠? 일단 또 숙제에서 질문 있을까요? 제가 그때 그 교육청, 그 다음에 실력업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냥 훑어만 보고 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연산 파트부터 여러분 내용이 많이 어렵고 요 개념 유형 책이 어려워서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눠준 요 교재 있잖아요. 그렇죠? 요 교재 안 들고 온 사람 다 들고 왔어요. 이거? 안 들고 온 사람 없죠? 그래서 지금요? 네, 클리닉에 있어요. 클리닉에 있어요. 천천히 갖고 올래요. 천천히 갖고 올래요. 빨리? 빨리 갖고 와. 갔다 와. 그래서 일단은 요걸로 좀 설명을 할 거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풀이라고. 얘에서 안 나왔던 것만 개념 유형에서 문제풀이를 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가 기본 문제가 훨씬 많아서 너네가 집합 연산 배우는데 훨씬 쉬울 거야.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부터 우리 이관 가자. 너 좁아 여기, 그치? 이거 신규생이 3명 더 들어와서 지금 15명이랑 16명이란 말이야. 너네 여기서 뭐 캠프 할 것도 아니고, 그치? 절로 이동해서 넓은 데서 하자. 신우쌤 옆 교실 있잖아, 그치? 그 큰 교실. 자리 모자라면 신우쌤 거 의자 몇 개 뺏어오면 되니까. 하여튼 거기서 하자. 근데 얘들아, 부득이하게 클리닉은 여기서 하고 글로 넘어가야 돼. 이해하지? 왜냐면 거기서 클리닉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와서 6시 반에 조교한테 출석 체크를 받아. 오케이? 그래서 클리닉을 내고 조교한테 클리닉을 제출해. 그 다음에 8시 반까지 절로 넘어오면 돼. 알겠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이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나랑 같이 여기다 나랑 같이 가면 돼. 나도 여기서 수업하고 8시 반에 글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관에서 해. 알겠지? 근데 어차피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1관에 있는 놈들 싸그리 데리고 2관으로 데리고 넘어갈 거라서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2관 어딘지 아는 애들은 클리닉 다 하고 제출하면 먼저 가 있어도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다시 공지할게. 너네는 그냥 클리닉 하고 오늘처럼 풀고 여기 있으면 돼. 새로운 친구들하고 2관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그냥 풀고 자리에 있으면 돼. 알겠지? 쌤이 클리닉에서 너네 싸그리 데리고 글로 갈 거니까. 건물을 옮겨야 돼. 건물을. 여기 강의실들이 좁은데 저쪽 옆 건물은 우리가 넓은 강의실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수업할 거야. 오케이? 쌤이 나중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지할게. 너네 클리닉 하려면 어차피 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그때 합집합, 무슨 뭐 차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을 막 잔뜩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요 책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요 책 베이직센. 근데 진짜 공기가 탁하다. 이 좁은 교실에 환기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자, 여러분 개념 한 번씩만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저번처럼 자세히는 안 하더라도. 자, 첫 번째 A 합집합 B.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합집합이라고 읽는다 그랬고요. 얘는 뭐예요? A에 있는 원소랑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랑 뭐 한 거예요? 합친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A 교집합 B. 둘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합집합이 더해져서 웃고 있다 그랬어요. 교집합은 뭐냐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들을 합친 거예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는 요 녀석들만 구한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요. A에 여집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 전에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전체 집합 U라는 개념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펴볼 전체를 정해주고
네모 모양으로 보통 그렸어요. 그쵸? 밖에 크게. 그래서 U라는 녀석을 정해주고 요 안에 내가 A를 그려놓으면 이제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냐면 바깥 테두리가 정해졌으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의 모임인 여집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걸 여집합이라고 불렀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냐면 내 바깥이었어요. 그쵸?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어떤 것도 배웠냐면 차집합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렇죠? 얘는 뭐냐면 A랑 B랑 커플이었는데 헤어져가지고 A가 B랑 똑같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얘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차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B도 갖고 있는 거를 X 쳐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차집합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시하자면 A가 있고 B가 있었어. 분명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걸 다 갖다 버리고 남은 거니까 차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녀석이 될 거야. 그치? B랑 겹치는 걸 갖다 버린 거니까. 맞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소라는 용어도 정의했는데요. 그닥 어려운 용어는 아니었어요. 그냥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말이었고요. 요걸 해석하자면 얘랑 겹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두 집합이 서로소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때 여기 쪽 풀었었잖아요. 그렇죠? 요 98쪽 99쪽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이제 연산법칙이라는 거에 대해 배울 건데요 여러분 그때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했었나 저 책에서 우리 집합 간의 연산을 할 때도 우리 항상 새로운 연산을 배우면 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항상 따라다닐 거거든요. 자 근데 엄청 헷갈릴 거야 얘들아 계산할 때 얘는 일단 적어주긴 할게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교환법칙은 얘들아 얘의 의미가 뭐야? A랑 B랑 겹치는 거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 순서가 바뀌어서 B랑 A랑 겹치는 거 모아주세요 한다고 달라질까? 없지 그치? 말하는 순서에 큰 차이가 없는 거야. 당연히 합집합 기호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얘들아 근데 차집합 기호는 어때? 얘네도 똑같을까? 아니야. 얘네는 분명 뺄 때는 당연히 순서가 있어. 왜? 얘가 가진 것 중에 얘 입장인 거야. A 입장에서 B랑 겹치는 거 버린 거고, 그렇지? 얘는 뭐야? B 입장에서 A랑 겹친 거 버린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보면 얘들아, 얘는 아까 뭐였어? 여기였어, 그렇지? 맞죠? 근데 B 빼기 A는 어딘 거야? B 입장에서 A랑 겹치는 거 버리니까 여기가 B 빼기 A가 되는 거야, 그렇지? 둘이 엄연히 다른 녀석이에요, 그렇죠? 교환법칙은 그냥 언제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집합일 때랑 합집합일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마찬가지인데 결합법칙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결합법칙은 얘들아, 얘네들이 이런 거야. 2 더하기 3 더하기 5 할 때 이렇게 먼저 계산해도 돼. 요게 결합법칙이었어, 그렇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근데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 더하기일 때만 사실 쓸 수 있는 거야. 봐봐 얘들아, 너네 2 빼기 3 더하기 5인데 여기 너네 맘대로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치? 그렇지 하면 안 돼. 더하기일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치? 서로 다른 종류의 기호가 나오면 너네 맘대로 묶을 수 없었어, 그치? 얘도 이럴 때만 쓰는 거여서 사실 너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결합법칙은 잘 안 쓰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합집합을 여러 개 쓸 거야. 얘네 뭐 하는 거냐면 A가 갖고 있는 거, B가 갖고 있는 거, C가 갖고 있는 거 다 긁어 모으는 거야,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 B랑 C랑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얘네들이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A랑 물건 모아도 당연히 결과가 똑같지 않을까?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그냥 얘의 의미가 뭐냐면 A랑 B랑 C랑 셋이 겹치는 물건을 모으는 건데, 그치? B랑 C랑 먼저 겹치는 물건 먼저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A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둘이 겹치는 건 이건데 너도 이 중에 갖고 있는 거 있어? 라고 물어봐서 모아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근데 분배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아예 안 보여 문제 풀 때. 이거는 엄청 헷갈려. 일단 분배 법칙 우리 숫자 버전 한번 보고 가자. 분배 법칙 어떨 때 쓰냐면 곱하기라는 기호를 흩뿌려줄 때 쓰는 거야.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나 곱하기 얘한테도 뿌려주고 얘한테도 뿌려줘 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당연히 얘들아 요거를 우리가 뭐 한다 그러냐면 인수분해 한다고 해. 그치? 같이 똑같이 갖고 있는 a 곱하기로 묶어가지고 그 사이를 뭘로 연결해? 가운데를 연결하고 있는 플러스 기호로 연결하는 거야. 그치? 너희가 인수분해를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기호까지 똑같아서 a 곱하기로 b 더하기 c를 묶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집합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근데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봐봐. 얘들아 일단 얘네 둘이 같을 때 이거 큰 의미 있을까? 이거 분배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아까 얘는 요 위에서 등장했던 거잖아. 그러면 분배 법칙이란 게 의미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저 두 기호가 다를 때야. 그러니까 나 A랑 B 교집합 C의 합집합을 구하고 싶어. 슬슬 복잡해진다, 그지? 이렇게 얘네 둘이 기호가 다를 때만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이해돼? 무슨 말인지? 똑같은 기호면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B랑 C랑 겹치는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에 A랑 합치자는 거야, 그치? B랑 C랑 겹치는 물건들 모아놓고 그 물건들이랑 A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랑 합치자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거는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너네가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겠지만 그냥 A랑 B랑 물건을 합쳐, 그치? A랑 B랑 물건을 합치고 A랑 C랑 물건을 합친 다음에 그 둘이 겹치는 걸 모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이거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너네는 요 분배되는 과정을 이해하면 돼. 잘 봐 얘들아. A 곱하기 B 더하기 C니까 요 괄호 안에 있던 더하기가 어디로 왔어? 가운데로 왔었어. 그치? 그리고 곱하기를 B와 C가 둘 다 나눠 가졌어. 그치? 얘도 지금 같은 형태로 생각하면 돼. 요 합집합이라는 기호를 B도 하나 나눠주고 C도 하나 나눠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 요 가운데를 연결하고 있던 요 더하기와 교집합 기호가 어디에 왔어? 가운데에 실제로 왔고, 그치? 이 합집합이라는 기호가 B에도 뿌려지고 C에도 뿌려졌어. 맞지? 지금 당장 너네가 집합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되게 안 익숙할 텐데 나중에 계산할 때 그냥 이걸 보고 기계적으로 얘를 생각하면 돼. 방금 내가 아까 이유를 말해주긴 했잖아. B와 C랑 겹치는 걸 모은 다음에 A랑 합하나 A랑 B랑 합치고 A랑 C랑 합친 다음에 그걸 겹치는 걸 구하나 사실 똑같은 지식이긴 한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은 그냥 이 기호를 얘한테도 뿌려주고 얘한테도 뿌려줘야 돼. 뿌려는 줬어.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어떻게 연결한다고? 얘네 둘 사이에 원래 있던 기호로 연결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이런 버전도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둘이 위치가 바뀐 버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번에는? 이 기호를 얘한테도 뿌려주고 얘한테도 뿌려줘야 될 거야. 그치? 그럼 뭐 하면 되겠어? A랑 B랑 교집합을 한번 구하고, 그치? A랑 C랑 교집합을 한번 구하고, 그치? 그 다음에 가운데를 뭘로 연결해주는데? 얘네 둘 사이에 있던 합집합 기호로 연결해주는데 지금 암호 같다, 그치?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너네한테 한 가지 더 바라는 건 결국 나중엔 이것도 돼야 돼. 얘들아 사실 이것보다 이게 눈에 보기에 더 간편한 내용이긴 해. 그치? 되게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 사실 이 형태보다 이 형태를 이 형태로 더 많이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과정으로도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시작 앞고다리를 봐야 되더라.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해? 둘의 공통 부분을 찾은 다음에 이게 곱하기면 얘로 묶어버렸던 거야. 그치? 이해되지? 얘도 마찬가지야. 둘의 지금 공통 부분이 있어. 그치? 둘의 공통 부분이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공통 부분 A 합집합 기호를 앞으로 뺐어. 그치? 맞니?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을 구해줘서 얘랑 한 번에 계산해 준 거야. 그치? 얘랑 되게 형태가 똑같아 얘들아. 근데 너네가 지금 이 대문자도 마음에 안 들지, 이 웃고 있고 울고 있는 기호도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어색해 보이는 건데 둘이 똑같은 연산을 하는 걸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쌤이 만약에 문제를 풀면서 이런 법칙들을 적용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마다 다시 한번 짚어줄게. 그게 네다섯 번 반복되면 너네도 보이지 않을까 좀? 오케이? 지금 너무 무리하지 마. 그냥 집합에서도 이런 게 성립하고 뭔가 똑같은 기호가 있으면 묶어주기도, 그리고
요 기호를 괄호 안에 있는 애들한테 둘 다 흩뿌려줘야 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고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쌤이랑 그때 가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요게 집합에서 배우는 연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얘들아 그러면 우리 22번 23번 이런 애들을 이제 쌤은 벤 다이어그램을 안 그리고 좀 말로 많이 설명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걔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치? 이해돼? 왼쪽에 적힌 22번부터 쭉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지금 비워져 있고 너네한테 저기에 해당되는 영역을 색칠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치? 얘들아 색칠 한번 해볼까? 제가 의미하는 영역이 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쌤이 하나하나 색칠해 줄 거니까 그 그림에다 색칠하라는 거야 저 영역에 해당되는 곳을 그럼 우리 A 합집합 B 어딘 거 알고 쌤이 여기 색칠해놨잖아 그치?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직접 그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그 집합 기호에 적혀있는 저걸 색칠해 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왼쪽 오른쪽 색칠한 게 똑같아 그러면 같은 집합인 거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림이 다들 화려한데? 다 다른데 그냥? 쌤이랑 하나하나 해볼까? 좀 생각보다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그치?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다 잘 그렸네 그래도 지금 밑으로 갈수록 좀 복잡하지? 자 밑에 것들은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얘들 1번은 그냥 다 칠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자 근데 이제 너네가 벤 다이어그램도 안 익숙해서 그래 근데 이게 개념 유형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바로 그 유형 문제로 넘어가니까 너네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얘들아 23번 한번 볼게 23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A랑 B랑 C랑 A랑 B랑 겹치는 파트 찾으면 어디야 얘들아? 쌤이 이거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면 문제도 이렇게 줬지? 얘들아 A랑 B랑 겹치는 파트 어디야? 먼저 얘들아 그 앞에 괄호 쳐져 있는 애를 먼저 찾아 어디야? 여기야 그치 얘들아 여기잖아 그치? 근데 얘랑 C랑 겹치는 곳이 어디야? C 누구야? 요 녀석이잖아 그치? 겹치는 파트 어디밖에 없어 얘들아 여기밖에 없어 그치? 요거 나타내는 거겠다 그치? 이해되죠? 23번은 둘 다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돼요 24번부터가 지금 답이 굉장히 다양하신데 24번을 한번 보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알려줄게요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의 그리는 연습은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게 문제를 진짜 안 풀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다 그려서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거라 자 보세요 그냥 말 그대로 괄호친 거부터 찾으면 돼요 괄호친 거 어디야? B 합집합 C야 그럼 어디야? B랑 C랑 합친 거니까 요 전체 얘들아 색칠하지 말고 먼저 테두리부터 이렇게 표시 얘가 지금 B 합집합 C야 그치?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A랑 그럼 A 어디 있어? 요 녀석이 A야 그치? 그럼 얘랑 요 녀석이랑 겹치는 파트를 찾아달래 그치? 그럼 어딘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요 파트가 겹치는 파트인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색칠되어 있어야 돼 24번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25번은 얘들아 25번은 어디냐면 요렇게 A가 있고 요렇게 B가 있고 요렇게 C가 있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A랑 비교집합시 어디야 얘들아? 여기야, 그치? 쌤이 흰색으로 칠하고 있는 여기야, 맞지? 얘랑 누구랑 합쳐달래? A랑 합쳐달래. A 누구야? 요만큼이야, 그치? 그럼 얘랑 합치니까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 전체가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칠하면 돼,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걸 동그라미 친 다음에 합치라고 하면 진짜 합쳐버리면 되고, 겹치는 거 찾으라고 하면 진짜 겹치는 거 찾으면 돼. 이거 그 25번은 그냥 맞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얘들아. 좀 어렵지? 처음에 그려보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건 이 문제에서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그리는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보니까. 얘들아, 그 다음에 26번 쌤이랑 한번 풀어보자. 이제 저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기호들이 마구마구 붙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네가 쟤네들이 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기호로만 이해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근데 뭐 얘는 너무 쉽다. 얘들아, 이거 저 둘이 똑같은 뜻이잖아, 그치? 뭐 하라는 거야? A랑 B랑 C랑 그냥 합쳐달라는 거야, 그치? 그럼 A, B, C에 있는 거 합쳐가지고 적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뭐뭐 적으면 돼? 그냥 다 합쳐버리면 되니까 0부터 0, 1, 2, 4, 5, 6, 7 그치? 있는 거 다 적으면 되는 거야, 안 빼놓고, 그치? A, B, C에 대해서.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합집합 C 27번 같은 건 어떻게 구하면 되더라? 그냥 B 합집합 C를 먼저 구해두고 A랑 겹치는 거 찾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너네 한 번에 계산하려면 머리 아프지 않아? 그지? 그러면 먼저 그냥 이 집합을 찾아서 여기다 밑에다 적어. B랑 C랑 합치면 어떻게 돼? 0, 1, 2, 4, 6, 7이잖아. 그치?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잖아, 그치? 그럼 A 옆에다 적어. A 뭐야? 2, 4, 5, 7이야, 그치? 얘네 둘이 뭐하래? 겹치는 거 찾아줘 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얘네들이 겹치는 거 찾으면 2랑 4랑 7이겠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하나하나 해서 합치면 돼. 한 큐에 너무 가려고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32번까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윤희야, 잠 깨라. 자, 일단 어느 정도 푸셨으면 남은 것들은 숙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풀고 넘어간 것들은 그냥 요 파트 어떻게 푸는지 경험만 해보라는 거였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다 못 푸셔도 괜찮아요. 다음 장이 훨씬 쉽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벤 다이어그램에 저 원소들을 제가 채워놨어요, 그렇죠? 그림에다 그려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네한테 저 파트에 해당되는 원소가 뭔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U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 B 집합이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보면 이 바깥에 F랑 G가 있고요, 그렇죠? A만 갖고 있는 게 A, D, 여기가 C, 그 다음에 B가 갖고 있는 게 B입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 저랑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첫 번째, A 바깥에 있는 거 구해줘,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A에 속해 있지 않은 거. 그러면 A 테두리 밖에 있는 거 누구누구예요? B, E, F, G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B, E, F, G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다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빼기 B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A 빼기 B 뭐라 그랬어요, 제가? A가 갖고 있는 것 중에 B랑 겹치는 파트 뺀 파트라 그랬으니까 누구 들어가 있어요?
A랑 D 들어가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얘들아 일단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얘부터 어딘지 찾아. A 합집합 B 어디야? 요 전체야, 그치? 요 전체야, 그치? 문제에서 근데 얘 빼고 나머지 얘에 속하지 않은 애들을 다 적어달라고 그랬잖아, 그치? 너네가 동그라미 친 여기 안 속하는 애 누구 있어? F랑 G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림을 보고 너네한테 찾으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겠다, 그치? 오히려 눈에 잘 보인다, 그치? 어디가 문제에서 말하는 영역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너네가 눈으로 직접 찾아서 여기 안 속하는 거 혹은 여기 속하는 거 둘이 뺀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옆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유형 문제들을 조금 하나씩 볼 건데요.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 103쪽에 1번 문제입니다. 103쪽에 1번 문제. 여러 개 연산이 붙어 있으면 하나하나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하시고. 자,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간을 너무 짧게 주나? 자, 1번 그냥 그 각 보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1, 2, 3번에 대한 여러분들이 직접 합쳐보고 교집합 구해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C에 뭐뭐 들어가요, 여러분? 1, 2, 5, 10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걔네들이 겹치는 거랑 안 겹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서 헷갈렸어야 되냐면 4번에서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A 합집합 B랑 C와의 교집합을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랑 실제로 겹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얘는 그냥 A, B, C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와 B와 C에 모두 속해 있는 원소들을 적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풀어보면 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옆에 서로소인 집합. 얘들아 이거 4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다음 중 집합 4칠과 서로소가 아닌 집합은 얘들아 서로소다 뭐라고? 겹치는 거 없어야 된다고. 자, 근데 4칠과 겹치는 게 있는 보기가 뭘까요? 1번 안 겹친다, 그치? 2번도 안 겹치고 3번도 안 겹치고 4번은 3, 6, 9, 12 이런 애들 들어가는 건데 4랑 7이랑 안 겹치겠다, 그치? 근데 5번을 보면 어때? 14의 양의 약수 누구 들어가는 거예요? 1, 2, 7, 14 들어가겠다, 그치? 7이 겹치네, 그치? 그럼 서로소라고 볼 수 없겠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그냥 골라내시면 돼요, 그쵸? 서로소다 그냥 겹치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6번. 윤이야, 너희 아침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면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은 자는 거 아니야? 수원여고 누구지? 너 수원여고야? 영신 아니었어 너?
수원여고요? 네. 수원여고? 좋겠다. 다음 주에 계약이라네. 나머지는 이렇게 다 수원고고, 그치? 아, 너 수원고 아니지? 너 수원고인가, 너도? 이야기? 저요? 어. 무서워. 아, 알고 있었어, 사실. 다 수원고고, 영신이랑 수원은 방학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치? 너네 한 20 며칠이었어? 18일. 18일? 내가 좋은 소식이 있어. 17일에 학원 쉬어. 그래서 월요일 수업하러 와요. 알겠지? 근데 17일 공휴일이야. 근데 토, 일, 월 쉬긴 하거든 사실. 근데 너네 토요일, 일요일은 뭐 너네랑 관련 없잖아. 영어 빠지겠네. 너 영어 언제야? 1학년? 화목. 토, 일, 월 쉬어. 아쉽게 됐다. 그래서 영어도 토요일, 월 아마 방학일 거고 수학도 토요일, 월 쉴 건데 아마 과학이랑 국어는 정상 수업 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과학, 국어는 가셔야 되고. 그래서 8월 15, 16, 17이 쉬는 날이라서 그때 영어랑 수학 하시는 분들은 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수학 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직전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보강은 안 잡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잡아야 된다고 하시면 내가 녹화 강의를 찍어서 올려주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자, 6번 한번 보시죠. 얘들아 있잖아. A랑 B랑 서로 서야 된대, 그렇지? 그럼 그냥 겹치는 게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1, 2를 지금 2, 4를 A가 갖고 왔어, 그렇지? 그럼 1, 3, 5 누가 갖고 온 거야? B가 갖고 온 거야, 그렇지? A랑 B랑 합쳤을 때 둘이 서로 서면 그냥 각자 갖고 온 걸 한 통에 다 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B에 뭐 속해 있다는 거야? 1, 3, 5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다 더하면 얼마? 9겠다, 그렇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8번 풀어봅시다. 8번. A 위에 C 있는 게 뭐라고? 전체에서 A가 안 갖고 있는 거면 다 적으면 돼. 그치? 전체 1, 2, 3, 4, 5, 6, 7, 8, 90 있는데 A가 뭐 갖고 있어 지금? 아 서로소개 때문에 막혔겠구나. 서로소가 뭔지 알지 얘들아? 공약수가 없는 애들이야. 내가 A 정도는 적어줄까? A는 10과 서로소니까 1, 3, 7, 9 요렇게가 들어오네. 그죠? 그럼 여기 안 속하 있는데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적은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 그렇지? 얘들아 현명하게 더하는 법은 뭘까? 너네 1부터 10까지 더하면 뭔지 알아? 외우고 있어? 몰라? 그래 모르면 말자. 괜찮아 몰라도 돼.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거든 얘들아. 근데 모르고 있어도 괜찮아. 어쨌든 얘 안 속하는 거 누구누구? 2, 4, 5, 6, 8, 10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맞죠? 10과 서로소인 자연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35가 나오네요, 그렇죠? 다 더하면 35가 나오셔야 됩니다. 뭐 틀렸으면 계산식 쓰거나 하나를 빼뜨렸거나. 68번 유형 68번 한번 봅시다. 얘들아 문제에서 이제 요 유형은 뭘 줄 거냐면 야 내가 A랑 B랑 이렇게 연산해봤더니 요거 나왔어. 그때 B가 어떤 집합인지 구해줘. 요런 문제예요. 12번을 예시로 들어보면요. 12번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A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2랑 7이랑 A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B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이랑 5랑 B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대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뭐 주냐면 나 A랑 B랑 겹치는 거 찾았더니 뭐랑 뭐가 있대요? 3이랑 7이 있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말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A에도 3과 7이 있었고 B에도 3과 7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얼마인 거야 그러면? 3인 거겠다, 그렇지? 이거 얼마인 거야? 7인 거겠다, 그렇지? 그래서 B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6이어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너무 간단한 문제인 거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너 빈칸 채워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그 조건에 맞춰서 너네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너네는 뭐를 풀어보냐면 14번을 풀어볼게. 14번 만만치 않을 거야. 14번 한번 풀어보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 거거든. 그래서 누가 누구 역할을 맡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얘들아, a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9라는 거야, 그치? 왜? 둘이 겹치는 거 찾았더니 2랑 9라며, 그치? 근데 a 아직 지금 9 없잖아, 그치? 누가 9를 맡은 거야? a제곱이 9를 갖다 맡은 거야, 그치? a가 지금 2고 6이고 a제곱인데 b가 a-1이고 3a고 a제곱 더하기 1인데 잘 생각해야 돼. a랑 b랑 겹친 게 뭐래? 2랑 9래. 그러면 여기도 2, 9 있어야 되고 여기도 2, 9 있어야 되니까 a제곱 너 9겠구나. 얘들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a는 분명 2개가 있어.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니까 그때 말했던 것처럼 쪼개서 풀어야 돼. 정말 a는 3을 넣어봤을 때 둘이 겹치는 게 이거밖에 없는지를 찾아야 돼. 그럼 a는 3을 대입해. 그럼 당연히 a는 2, 6, 9 나올 거고, 그치? b에 넣어보면 b는 2, 6 넣어보면 10. 안 되겠다. 뭔 소리야? 2, 9, 10. 그치? 되겠네, 그치?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찾아보면 실제로 2랑 9 딱 겹치겠다, 그치? 두 번째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도, 야 나도 돼. 마이너스 3 나도 기회를 줘서 넣어보면 b가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문제의 조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족하는 여성만 찾는 거예요, 그쵸? 만족하는 여성만 찾았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아니, 미안해, 넘기지 마.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되게 당연한 거 그때 한번 말을 했던 거야. 그때 한번 말했던 건데 너네들이 요 계산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 어떤 게 있냐면 저번에 한번 했던 거랑 빠르게 한번 넘어갈 건데 첫 번째로 얘들아, A랑 합하면 A 나오겠지, 그치? A랑 겹치는 거 찾아도 A 나오겠지, 그치? 맞아요? 네. 두 번째로 A랑 공집합이랑 합치면 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A가 나올 거고요.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거를 찾으면 얘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공집합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체 집합 U가 등장합니다. A랑 전체랑 합치면 얘들아 그냥 당연히 전체일 거고 A랑 전체랑 겹치는 걸 찾으면 A일 거야. 그지? 전체랑 A랑 겹치는 걸 찾으니까 A일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얘들아, 전체가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모으면 아무도 안 오겠지, 그치? 전체에 속하지 않는 애들을 모으면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야, 그치? 왜? 남는 애가 없으니까, 그치? 반대로 공집합에 속하지는 않은 애들을 다 오라 그러면 전체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특성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한테 속하지 않은 애들을 모아놓은 것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게 왜 안 속했어?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 안 들어왔겠지, 그치? 그래서 C를 두 번 씌우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내가 안 갖고 있는 거랑 합치면 뭐가 나오겠어요? 전체가 나오겠죠, 그쵸? 맞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내가 안 갖고 있는 거랑 겹치는 걸 찾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되게 당연한 법칙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따만한 계산에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야, 오버 두 개네?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A에서 B를 빼는 연산을 볼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정말 많이 쓰거든요. A에서 B를 뺀 거를 교집합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랑 B에 속하지 않은 거랑 겹치게 만들면 그게 A 빼기 B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설명 한번 했었는데 A에서 B랑 안 겹치는 파트만 살린 게 요거예요. 그렇죠? 겹치는 거 다 갖다 버리고. 그죠? 얘가 의미하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A랑 B가 안 가지고 있는 거랑 겹치는 걸 찾은 거니까 B 바깥이랑 겹치는 부분이 딱 요 부분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개복잡하게 나오거든 얘들아. 이런 게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이걸 이 형태로 외우지 말고 차집합 기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차집합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이 뒤에 있는 녀석 위에다가 C를 씌워주면 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빼기 B는 차집합 B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요 기호를 교집합 기호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애에다 C를 씌워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이거는 뭐 간단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나중 가면 이거보다 더 긴 것도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못생긴 애가 요 뒤에 왔더라도 너네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빼기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이 빼기 기호 있던 전체에다가 C를 씌워주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들이 당연히 여기서 여기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요 기호를 빼기로 바꾸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C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혹은 떼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C를 붙여주는 거랑 떼주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아. 서로가 서로를 바꿀 때는 뭐를 씌워줄 수 있다? C를 씌워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얘를 내가 차집합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교집합 기호를 빼기로 바꾸고 요 뒤에 있는 거에 C를 한번 또 씌우라고. 오케이? 여러분 이거 뭐가 된다고? 그냥 A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요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연산 성질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저 그림에다 색칠하는 거 건너뛰고 5, 6, 7, 8, 9, 10 풀어보자. 5, 6, 7, 8, 9, 10. 이미 색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안해. 어차피 남은 건 숙제니까 따로 손해는 아니에요. 105쪽 5, 6, 7, 8, 90입니다. 이해 안 가면 바로 질문하세요. 요거 책에 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책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최대한 풀 수 있는 것만 고민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쌤은 5번부터 풀기 시작할게요. 막혔던 문제 들으세요. 풀 수 있는 문제는 푸시고. 자, 5번을 보시면 이제 너네가 그냥 이거 하나하나 외워두면 되는데 얘들아 되게 당연한 말이야.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돼. 나랑 전체랑 합치면 당연히 전체가 2겠지. 그치? 모든 애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랑 A랑 겹치는 걸 찾으면 다시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그 다음에 A랑 A랑 겹치면 똑같은 애랑 겹치면 그냥 A 나오겠지. 그치? 근데 나랑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랑 합치니까 그냥 내가 가진 거 그대로 나오겠죠. 그치?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나랑 내가 안 갖고 있는 것들이랑 합쳤어. 그럼 뭐가 돼? 전체가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전체가 나올 거고요. 또 전체랑 나랑 겹치는 걸 찾으니까 그냥 내가 가진 것만 남겠다. 그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나랑 전체 여집합 이거 뭐예요? 동그라미 땡입니다. 그렇죠? 공집합이에요. 그렇죠? 전체가 안 갖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니까. 근데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걸 찾으면 얘가 역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요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얘들아 이거 두 번 씌우면 그냥 뭐라고? 자기 자신 돌아올 테니까 그냥 요걸 떼고요. 그렇죠? A의 여집합을 전체에서 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요게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요게 아까 제가 말했던 뭐를 쓰면 덜 헷갈리냐면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이 녀석한테 C를 하나 더 달아주니까 그냥 A만 남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전체랑 A랑 겹치는 거니까 그냥 A가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쉽고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얘들아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또 오랜만에 등장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얘들아. 그러면 A랑 B랑 합치면 뭐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 의미는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건 얘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둘이 합치면 그냥 뭐 나오는 거야? 그냥 B 나오겠지. 그치? 이해돼?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건 얘가 다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겹치는 걸 찾으면 얘들아 그냥 A가 갖고 있는 게 될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되게 당연한 성질 같지만 집합은 사실상 뭐 크게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야. 당연한 성질들을 너네들이 꼭 기억하고 문제에서 찾아서 풀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11번을 쌤이랑 또 보자. 저런 것들을 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얘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긴 한데 얘들아 A의 여집합, 교집합 B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얘 찾고 얘 찾아서 겹치는 파트 찾아도 되지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해보자. 쌤이 얘네들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 어디서 많이 보내가 나오거든?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B의 교집합, A 여집합이잖아. 그치? 얘들아 이거 보면 약간 나중에는 몸이 자동적으로 차집합으로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해야 돼. 얘가 이미 C 하나 달고 있으니까 얘를 내가 빼기로 바꾸는 순간 여기 C가 하나 더 달릴 거고 그럼 얘가 B 빼기 A가 되겠다. 얘들아 이거 구하기 쉽잖아. 그치? B에서 A랑 겹치는 원소를 다 갖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생각하면 되겠다. 물론 이 상태로 만들어서 겹치는 걸 찾아도 되지만 얘가 훨씬 생각하기 간단하니까 최대한 문제에서 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속하는 원소를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도 12번 한번 해봅시다. 12번 얘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2번도 마찬가지 얘들아. A에서 이거 뭐 빼셔도 돼요. 이거 구한 다음에 여기서 빼셔도 되는데 얘가 원한 건 뭐냐면 얘가 제발 나 이것 좀 없애자고 달고 있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면서 뭘 떼줘? 얘 C를 떼줄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사실 얘 이거 물어보던 거였네. 이거 우리 겁나 잘 구하잖아. 그치?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넘어갑시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추가될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두 집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 여기 방금 연산 간단한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였고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먼저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를 한번 봅시다.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은 어차피 얘가 갖고 있는 거 얘도 다 갖고 있으니까 둘이 합하면 그냥 B가 나올 거고요. 둘이 겹치는 걸 찾으면 당연히 A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질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A가 갖고 있는 건 B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A가 B랑 헤어져서 B랑 겹치는 걸 다 갖다 버렸더니 아무것도 안 남겠다. 그렇지? 왜?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B랑 겹치는 애였어. 그렇지? 그럼 A가 갖고 있는 것 A가 B랑 똑같이 갖고 있는 걸 다 갖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겠다. 그렇지? 지금 쌤이 계속 요 식들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네도 그 과정을 떠올리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얘가 얘에 속해 있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건 얘도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B랑 겹치는 걸 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겠구나. 그래서 너네가 집합을 풀 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그냥 기호만 보고 딱딱하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얘의 의미가 뭐지? 이 B를 뺀다는 의미가 뭐지? 아, 얘랑 겹치는 거 버린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 그냥 달달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쌤도 안 외우고 살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랑 똑같은 식이 뭐예요? 요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겠다. 그치?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은 식이라고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조금 어려운데요. 자, 먼저 적을게요. 이게 성립하면 일단 1번, 2번. 근데 예외도 있어요. 제가 아까 다 이유를 생각하면서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 정도는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매번 생각하기 귀찮습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설명을 하자면 내가 그때 띠부띠부실로 예시를 들었었는데 봐봐. 얘가 A의 의미는 뭐냐면 A가 가진 C이야. 얘는 B가 가진 C이야. 그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얘가 더 많은 거다. 그치? 얘가 갖고 있는 게 훨씬 많아. 그럼 얘들아, A 여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못 모은 거야. 그치?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실인 거야. 이해되지? 그치? A의 여집합은 뭐야? 내가 아직 못 모은 애들이야. 그치? 내가 못 모은 거 목록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치? 얘는 뭐야? B가 못 모은 애야. 그치? B가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B가 안 가지고 있는 목록에 있는 애들은 나도 당연히 안 갖고 있겠지. 왜? 내가 갖고 있는 건 B가 다 갖고 있다며. 그치? 그럼 반대로 말하면 B가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조건 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집합을 씌우는 순간 관계가 역전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B가 다 가지고 있다면 B가 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무조건 안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 매번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여집합을 씌우면 요 부분집합 관계가 뒤집힌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그치? 이 생각 물론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매번 하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요 성질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당연히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B가 안 가지고 있는 것에서 A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빼면 공집합이 나오겠다. 얘는 뭐 별로 중요한 성질은 아니에요.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얘한테서 얘랑 겹치는 거 다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합은 어쨌든 모임이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잡고 그걸로 외우기 시작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두 번째로
식으로는 이렇게 쓰고 얘를 뭐라 했는다 그랬냐면 서로소라고 했습니다. 둘이 안 겹치는 거야. 오케이? 둘이 안 겹칠 때도 뭔가 중요한 성질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얘네 둘이 커플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A가 B랑 헤어졌어. 그래 B랑 겹치는 물건을 다 갖다 버리려고 보니까 겹치는 게 없네. 그럼 A 버릴 물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뭐야? 버릴 게 없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A랑 헤어져서 A랑 겹치는 물건 갖다 버리려고 보니까 우리 같이 갖고 있던 물건이 없었네. 그럼 그냥 나 똑같이 남겠지. 버릴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요. 얘가 조금 어려운데 쌤이 먼저 적어 놓을게요. 얘도 띠부띠부실로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얘들아. 얘가 뭐야? A가 모은 거야. 그렇지? 지금 이 2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모은 거랑 B가 모은 거랑 하나도 안 겹쳐. 둘이 겹치는 카드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B가 모은 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 B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야. 그렇지? 이해돼? 그러니까 B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에 속해 있을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렇지? 우리 둘이 스티커가 안 겹치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건 일단 무조건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안 겹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B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에 속하고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건 B 입장에서는 아직 못 모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B가 못 모은 애들에 속할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말하고 이걸 다 외우라 그러면 너네가 좀 어렵겠지만 이 성질들이 절대 뜬금없이 나온 성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해돼? 각자 뭔가 그 집합에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들을 한 번씩 기억하자. 너네가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러 오면 내가 항상 똑같이 설명해줄게. 만약에 숙제하다가나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질문해. 그리고 녹화도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봐도 좋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 당분간 이거 계산 계속 하면서 우리 배운 성질이 오늘 너무 많아. 내가 분명 상황 설명을 다 해줬지만 그게 한 번에 당연히 기억날 리가 없고 이 복잡한 성질들은 쌤이 문제 풀면서 계속 언급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13번부터 쭉 풀어볼까? 금방 풀 텐데.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9시 37분이야. 10분이면 끝난다. 자 일단 답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x55, x5, x5, 5x 다시 x55, x5, x5, 5x 그래서 왜 틀렸는지 못 알아들으셨나? 다 틀렸다고? 아니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설명해 달라고. x 5 5 x 5x 5 5x 아니 니가 다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 난 모르겠다. 도저히 왜 온지 x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 있어? 뒤에 것들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얘들아 그 관계가 성립하니까 저 관계가 성립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우리 계속 푸는 방식이 똑같아. 식이 개 길어도 한 부분 한 부분이 정리가 되니까 그게 모여서 사라지는 거야, 그치? 혹시 22부터 26도 했니 얘들아? 22부터 26도 해볼까? 얘는 이제 둘이 서로 소일 때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근데 얘들아 웬만하면 수업 때 못하는 걸 봐도 이렇게 꼭 찍지 않을 거야. 너네 좀 쪽팔리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따로 그 너네가 따로 찾아와서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솔직히 지금 보이거든. 뭔가 누가 뭘 못하고 윤이야 일어나고 뭘 못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근데 콕콕 집으면 너네도 민망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수업 끝나고 들고는 나한테 톡을 줘. 그럼 내가 따로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내가 또 조교 출신이잖냐. 설명을 또 따로 1대1로 해줄 수 있으니까 꼭 이야기하시고 22번부터는 얘들아 5x 5x야 답이. 그래서 얘들아 얘는 겁나 간단한 거야, 그치? 여기서부터는 요 문제들은 요 성질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지막 개념 하나 하자. 요 단원에서 사실 거의 마지막 개념이고 얘까지 배운 다음에 이제 계산만 겁나 많이 하면 되거든. 이름이 좀 특별해.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좀 이름이 좀 깐지나죠? 드 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근데 진짜 개간편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외우고 있으면 돼. 봐봐. 얘는 근데 내가 설명하는 게 더 복잡할 거야. 그냥 계산 방식만 알려줄게 얘들아. 우리 이런 거야 얘들아. 2 곱하기 3에 제곱하면 뭐해 얘들아? 2에도 목으로 지르는데? 2에다도 제곱해주고 3에다도 제곱해줘야 되잖아, 그치? 네.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두한테 제곱을 다 붙여주면 되는 것처럼 드 모르간의 법칙도 비슷한 성질인데 봐봐 얘들아.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어.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저 괄호 전체에 여집합 기호가 붙어 있으면 얘를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야. 마치 지수법칙 같은 거지. 어떻게 넣어줄 수 있냐면 얘들아 얘를 얘네들을 다 뒤집어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A를 뒤집으면 뭐야? A의 여집합이야, 그치? 이 녀석을 뒤집으면 뭐야? 진짜 위아래 뒤집으라는 거야. 알겠지? 얘를 뒤집으면 뭐야? B의 여집합이야. 아까 그거랑 비슷하지, 그치? 모두한테 다 흩뿌려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내가 개복착본을 갖고 와서 너희한테 말해도 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요 C를 안으로 집어넣고 싶어. 그럼 뭐 하면 안 돼? 다 뒤집으면 된다고, 오케이? 얘 뒤집으면 요거, 그지? 이거 뒤집으면 이거 뒤집으면 이거.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거기 무슨 두 가지 버전으로 적혀있는데 그렇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 C라는 기호를 없애주고 안에 넣어주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녀석을 뒤집어주면 돼. 알파벳 입장에서 뒤집는 건 C를 붙이거나 떼는 거고, 그치? 기호 입장에서 뒤집는 건 진짜 위아래로 뒤집으면 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들 쭉 풀어볼 수 있겠다. 그림 그리는 건 여전히 빼고 얘들아 29번 같은 문제를 쌤이랑 한번 보자. 저거 너네 A 여집합 구하고 B 여집합 구한 다음에 교집합을 구해도 되겠지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당연히 역과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어. 몇 번이야? 29번. 그지? 각자 구해도 되지만 너네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C 개 많이 달고 있네. 그치? 그러면 이거 다 오히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뒤집은 다음에 너네가 C를 붙여줘도 되는 거잖아. 그지 않아? 내가 C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못생겨졌잖아. C를 많이 떼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다 뒤집은 다음에 이거는 너네가 C를 붙여줘도 여전히 같은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드 모르간의 법칙은 두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 너네가 C를 붙이든 떼든
다 뒤집은 다음에 붙여주든 떼든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붙잡고 얘들아 그럼 뭐 하면 돼 얘는? A 합집합 B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 합집합 B를 구하면 뭐뭐 나와요? 아 근데 이거 문제가 개 귀찮겠네. 1, 2 A 합집합 B 구하면 뭐 나와? 1, 2, 4, 5, 6, 8, 9, 10 나오잖아. A랑 B랑 합치면 그치? 얘 여집합이라는 건 여기 안 속하는 거 말하는 거니까 3이랑 7 넣으면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한 다음에 교식 곱해도 상관없지만 이게 더 간편할 때가 있다는 거지. 요런 데 쓴다. 31번 보자 얘들아. 31번 나랑 같이 풀 거야. 밑으로 갈수록 식이 점점 길어지지. 이제 우리가 배울 법칙을 다 배워서 그래. 모든 것들이 총집합해서 나온다. 31번 보면 얘들아 A의 C 빼기 B의 C야. 그치?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뒤집는 건 안 배웠어. 그치? 근데 얘를 뭘로 바꾸면 교집합 기호로 바꾸면 이 C를 집어넣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 아까 배웠던 성질인 빼기를 이걸로 바꾸고 얘도 뭐를 붙여준다? 얘를 뒤집어준다. 그쵸? 해놓고 나서 얘가 C를 만나니까 C를 집어넣어줄 땐 어떻게 한다? 다 뒤집는다. 얘 뒤집으면 A 되고 얘 뒤집으면 U 되고 얘 뒤집으면 B 되고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법칙들을 다 쓰는 거예요. 32, 33, 34, 35 못해도 되니까 한번 시도만 해봅시다. 이거 하려고 앞에 거 그거 계속 배운 거거든요. 근데 처음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얘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잖아. 그 전과 그 뒤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어렵구나. 근데 어려워 얘들아. 갑자기 문제가 책이 확 어려워서 그래. 이게 맨 마지막인데 얘가 마지막 드물어간의 법칙에 이걸 다 넣고 싶었나 봐. 문제가 어려운 게 맞으니까 천천히 해보고 안 되는 건 설명 풀자. 오늘 50분에 끝내줘야 되는데 48분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고민해오고 다음 시간에 이거 풀이해주는 걸로 시작할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거 다 풀어주려면 10시 넘을 텐데 듣고 가고 싶으면 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자. 알겠지? 얘들아 숙제 내줘야지. 왜 덮어? 숙제 내줘야지. 우리 방금 한 대까지 안 풀고 넘어간 문제들 있잖아. 그것만 다 풀어오면 돼. 알겠지?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봅시다. 107까지 하면 돼요? 107까지 그렇죠. 107까지 안 풀고 넘어간 문제들 다 푸시면 돼요. 다음 주 2관 월요일. 그럼 집합 다 풀려고요? 많아 얘들아? 너무 많아? 근데 거의 다 풀고 넘어가지 않았어. 오케이 얘들아. 내가 단원 평가 빼줄게. 핵심 유형. 아니 근데 다 풀만하다가 근데 금방금방 풀어.